천면 유도를 할 때 중요한 건 신체 감각화를 해야 돼. 신체 감각화. 신체 감각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시각, 그 다음에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을 충분히 활용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이 나왔죠. 시각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당신은 들판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십시오. 어떤 나무들이 있으며 풀은 어떠합니까? 혹시 들꽃이 피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무의 색깔을 보고 풀의 색깔을 보십시오. 그리고 꽃은 어떤 꽃이 있는지, 색깔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주변 풍경을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풍경을 보십시오. 이제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무들이 있으며 풀이 어떠한지,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들꽃이 있는지, 자, 나무의 색깔, 이 색깔도 시각이죠. 풀의 색깔, 이게 다 시각입니다. 꽃, 어떤 꽃이 있는지, 색깔, 다 이게 이제 시각인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걸 한번 선생님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촉각화, 촉각을 한번 같이 봐봐요. 이제 길을 걸으면서 발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지금 옷을 밟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흙, 풀, 돌, 무엇이든 밟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갑자기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날립니다. 그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이게 이제 촉각 느낌인데요. 느낌. 예를 들어 발의 느낌. 자, 느껴지나요? 밟는 느낌 느껴보십시오. 이게 다 이제 촉각이거든요. 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결 느껴보십시오. 자,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날립니다. 그 기분 느껴보세요. 이게 이제 다 촉각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청각화, 이제 소리죠. 당신이 걸어가는 바로 옆으로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이제 흘러가는 그 시냇물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문득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며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새 소리와 같은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제 시냇물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래요. 시냇물 소리. 자, 시원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새가 지저귀며 새 소리 들어보십시오. 이게 다 이제 청각이죠. 자, 소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후각화, 즉 냄새죠. 이제 풀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싱그러운 풀 냄새 말입니다. 당신의 코끝으로 전해지는 풀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전에 보았던 꽃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꽃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어떤 꽃 향기가 느껴지나요? 심호흡을 하고 꽃의 색깔을 생각하면서 향기를 맡을수록 잘 맡아질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풀 냄새, 코끝, 풀의 냄새, 꽃의 향기, 꽃향기, 심호흡, 잘 맡아질 것이다. 이런 게 전부 후각에 해당되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각화를 봅니다. 이거는 맛이죠.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들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득 풀숲 사이로 산딸기가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를 따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넣고 씹으면서 맛을 보십시오. 맛이 어떠합니까? 신맛이 느껴지나요? 단맛도 느껴지나요? 입에서 침이 나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산딸기 입으로 넣고 씹으면서 맛을 보십시오. 맛이 어떠합니까? 신맛, 단맛, 침이 나는 것이 그 맛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미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신체 감각화를 시키면서 라포를 계속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라포. 자, 이 내담자와 라포를 체면 유도할 때도 계속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체면을 유도한다든지 너무 늦게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에 맞춰야죠. 속도를 이제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각형이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시각형이다 그러면 시각 위주로 유도를 하고, 이분이 좀 청각형이다 그러면 청각 위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되죠. 신체 감각이 뛰어나 그러면 신체 감각 위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스노표상 체크 한번 해봤죠? 네? 스노표상 체계 NLPM.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VAKD가 나오잖아요. VAK, 네네네. V 비주얼 시각, 그 다음에 A 오디토리 청각, K 키네세틱 신체 감각, D는 디지털 이제 내부 언어라고 그랬죠. 이제 그걸 체크를 하고 물론 가도 좋고, 뭐 처음에 이제 레몬 실험 해보면은 뭐 시각형인지 신체 감각형인지 뭐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시각 중심의 시각을 좀 강화시켜줘야겠다. 그리고 또 체면 감수성이 아주 뛰어나서 빨리 체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빠르게 유도를 해야 되죠. 빠르게. 이를테면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이게 바로 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 체면에 약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순간 체면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는 굳이 길게 막 유도를 할 필요가 없죠. 짧게 그냥 순간 체면으로 악수 기법이라든지 뭐 이티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순간으로 체면, 순간 체면으로 유도를 해버리면 그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이제 그 내담자의 성향에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라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점정적 유도와 핵심 문제를 접근시킨다. 즉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조금씩 작은 변화를 암시하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씩. 그다음에 내담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강력한 유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낮은 톤으로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를 유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좀 크고 이제 깊게 또 무겁게 또 때때는 우렁차게 강하게 힘차게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안 되죠. 처음에 좀 부드러운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효과. 체면 유도를 반복하거나 암시를 되풀이하면서 기억의 강도를 높이고 체면 유도 및 암시의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눈꺼풀에 힘이 빠집니다. 예, 좋아요. 눈꺼풀에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위아래 눈꺼풀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이렇게 이제 눈꺼풀 힘이 빠지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할 수도 있겠죠. 자, 눈동자에 힘이 빠집니다. 눈동자에 힘이 빠집니다. 눈동자에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자, 눈을 감기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눈 감기는 거 한번 했나요? 앞에 뭐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자, 천정 앞을 바라보는 동안에 앞에 어떤 점을 바라보는 동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가 따가워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가 따가워집니다. 눈꺼풀이 더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더 따가워집니다. 이게 똑같은 멘트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눈이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따가워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더 자주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주 깜빡. 이 깜빡도 이제 깜빡인 걸 보면서 유도하면 좋겠죠. 깜빡. 이제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습니다. 예,
살아있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반복이 참 중요하다. 편안하게 이완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완됩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편안하게 더 반복시키는 거죠.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또 뭐 깊은 체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체면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멘트를 이제 체면적인 단어는 특히나 반복을 많이 해주는 거죠. 더 깊게 이것도 체면적인 반복 단어가 되겠죠. 뭐 편안하게 이런 것도 이제 체면적인 반복 단어거든요. 뭐 이완이라는 단어 맞아요. 이완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뭐 편안해진다 이것도 체면적인 단어고 이완됩니다 이것도 체면적인 단어죠. 그런 체면적인 단어는 반복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아래로 축 처집니다. 또는 축 가라앉습니다. 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더 아래로. 이게 산길 기법을 할 때도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더 아래로 이렇게 이제 더 아래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이제 마음이 축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는다는 거는 그만큼 깊은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더 아래로. 그런 이제 반복 단어들 이제 소중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념 운동 신호 있죠. 이 관념 운동은 좀 체면 감수성이 낮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 예를 들면 펜듈럼 펜듈럼 이걸 가지고 체면을 유도할 수도 있죠. 추운동, 진자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반응.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현재 그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된 체조 사건이 전생과 관련이 있다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움직여집니다. 엄지 손가락 반응 보여주세요. 이건 자동적인 반응이거든. 자동적인 반응. 이렇게. 아니 이제 그 점진적 지금 체면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체면을 유도해야죠. 아니 유도하기 전에. 유도한 다음에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좀 논리적이거나 좀 비판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체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신체 이완 기법을 한 다음에 그건 점진적 이완이건 그건 상관이 없죠. 어떤 체면이건 체면을 유도한 다음에 손가락 반응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 체크. 자, 뭔가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은 엄지 손가락 반응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움직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더라도 그냥 느낌이 있으면 그냥 움직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테스트를 하는 것도 괜찮지. 자, 남자라면은 엄지손가락 움직여집니다. 남자라면 엄지손가락 움직여주세요. 자, 이게 예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나이가 50대라면은 엄지손가락 움직여주세요. 자, 지금 하는 일이 뭐 사업이라면은 사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엄지손가락 움직여줍니다. 예스 반응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조건화가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된 체조 사건이 태어나기 전에 전생과 관련이 있다면은 엄지손가락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의식과 관계없지. 그냥 자동적으로. 빙의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엄지손가락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즉 빙의령이 있다면 엄지손가락 움직여줍니다. 자동적인 반응이죠. 그것도 이제 그 영혼이 그 영적 존재가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은 엄지손가락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영적 존재가 나이가 30대라면은 엄지손가락 움직여주세요. 뭐 40대라면은 움직여주세요. 뭐 이렇게 뭐 성별이 남자라면 움직여주세요. 여자라면 움직여주세요. 빙의적인 그 빙의 여기 영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 반응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뭐 머리 움직임, 고개 까딱거리는 거, 고개 까딱거리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느낌이 있다면은 고개 끄덕여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관념 운동 신호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체면 유도의 단계와 기법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뒤로 넘어지기는 그 지금 여기 좀 혼자 위험해서 제가 좀 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 좀 더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 자, 눈 감기기 기법. 이것도 저번 했죠. 네네. 좀 정면보다 좀 위쪽을 바라보면서 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자 한 점을 바라보는 동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동자는 따가워집니다. 자 이와 같이 유도가 좀 되는 거죠. 그 멘트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팔 운동, 예, 팔 붙이기, 위로 붙이기, 뭐 앞으로 붙이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손바닥 붙이기 이런 거. 그래서 각성 암시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체면 감수성 테스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 이거죠. 두 번째 운동 체면 암시 단계, 양손의 강직 암시 기법. 양손 아까 붙이기 이제 붙여서 떼지 못한다라는 거, 뭐 주먹 쥐고 펴지 못하는 거 이게 다 이제 강직이 되는 겁니다. 눈꺼풀 눈 감은 상태에서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것. 눈꺼풀과 그 완의 이와가 아니라 이완입니다. 볼펜 하나 드릴까요? 예, 볼펜 있어요? 이완의 신체 강직 및 운동 불능. 그것도 팔 못 내리고 눈 못 뜨고 이게 다 이제 강직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각 체면. 자 오늘 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미각, 후각, 촉각의 변화경 그리고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암시를 저희서 사용합니다. 자 입술에 달콤한 설탕물을 발라줄 테니 빨아보세요. 매우 달콤한 맛이 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생수를 발라줄 수도 있는데 생수를 이렇게 이제 달콤한 설탕물로 유도를 했을 때 생수가 설탕 맛이 단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이와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향수 냄새가 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다가 점차 확실하게 납니다. 사실 향수가 없는데 향수 냄새가 난다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귀를 가리고 있던 손을 떼니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 떼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죠? 자 내가 하나 둘 셋 술을 드시면 눈앞에 빨간 꽃이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환각이죠. 이렇게. 이거는 체면에 어느 정도 깊게 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좀 깊게 유도를 해서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 단계, 인격 체면 암시 단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 점점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고 몽롱해져서 당신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10까지 세마면서 기다린 후 자 손을 댑니다. 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버려요. 나중에 엘먼 체면에서 이제 숫자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숫자를 100에서 거꾸로 세어 내려갑니다. 세어 내려갈 때마다 숫자가 사라져서 머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100,
숫자가 사라집니다. 99 사라집니다. 모든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98. 그럼 그 다음에 숫자가 생각이 안 나버릴 수가 있죠. 이걸 이제 기억 인격 체면 암시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면 유도를 위해 목소리 이제 볼륨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크게 작게를 좀 같이 사용을 해줘야 돼요. 피치도 높은 톤, 낮은 톤, 자, 하이, 로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속도도 빠르게, 천천히, 음질도 좀 부드럽게, 좀 거칠게, 좀 목소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제가 앞에 설명할 건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또 연습해야 될 게 이제 최면적 응시라는 건데, 눈을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응시할 수 있는 능력. 처음에 1분 정도 거울 앞에서 눈을 깜빡이지 않는 상태로 자기의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네. 왜냐면 내담자와 눈을 마주 보면서 체면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볼 테니까. 자, 제 눈을 바라보는 동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동자는 따가워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그래서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더 자주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눈동자는 더 따가워지고, 눈꺼풀은 더 무거워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눈꺼풀은 더 무거워지고, 눈동자는 더 따가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예, 좋아요. 눈을 감아버리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눈동자 어땠어요? 따가운 느낌. 좀 따가운 느낌. 눈꺼풀은 어때요? 눈꺼풀이 약간 좀 내리고 싶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내담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1분 이상 멘트를 할 수 있는, 체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눈을 마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상담자가요? 네. 그렇군요. 눈꺼풀을 깜빡이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눈을 깜빡이지 말고. 예. 자, 그 정도로 하고.